안녕하세요. 놀다보니 똑똑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계국어 실천편 세 번째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듣고 따라하기입니다. 아이가 말문이 트이기 전 의미도 모르면서 엄마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쯤으로 주변 사람의 말을 의식적으로 모방하는데요. 반향어라고 불리며 영아의 어휘 발달을 위해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언어가 발달하면서 자발어를 사용하게 되면 반향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앵무새 놀이를 외국어 배울 때 활용하면 효과가 무척 뛰어난데요. 소리학습법이라는 형태로 언어를 단어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나눠 통째로 익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덩어리째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문장이 입에 붙게 되고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쏙쏙 꽂혀서 들리는데요. 이들을 보다가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면 집중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속도의 2배속까지 들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온 방식은 읽기 쓰기 위주였고 그로 인해 듣기 말하기가 되지 않는 학습법이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듣기와 말하기가 서로 상호 보완해주면서 실력을 향상시켜주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학습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 것은 아니지만 약 10년간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듣고 따라하기가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 예슬이는 오톡 4개국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전에 귀를 뚫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처음 보는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한 번, 일주일 정도 책을 듣고 따라하면 저절로 내용이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지 않고도 책 내용을 흥얼거리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듣기만 할 때보다 듣고 따라하기를 하면 언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굳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책이 아닌 듣고 따라하기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CD나 동영상을 듣고 따라해도 무방합니다.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잠들기 전이나 간식 먹을 때 등 매일 하는 활동 전후에 한 권씩 듣고 따라하기 해보세요.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보는 것을 지겨워하는 아이들은 매일 한 권씩 돌아가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이맘때 아이들의 책은 수준이 비슷비슷해서 다른 책을 통해서도 똑같은 단어, 비슷한 패턴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설명한 과정은 집중 듣기에도 해당되는데요. 집중 듣기란 오디오북 음원을 틀어놓고 귀로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언어의 문자를 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하나의 문자를 완벽히 떼어주신 후 다른 언어들을 집중 듣기 해보세요. 집중 듣기에서 책을 읽다 보면 문자들이 하나씩 눈에 익게 되고 결국엔 자연스럽게 해당 문자를 뗄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언어를 떼었다는 것은 소리와 문자를 매치시키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아이는 다른 문자와 언어를 매치시키면서 스스로 해당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모두 한글만 떼어주었을 뿐 나머지 언어들은 집중 듣기를 통해서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자만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알려주었네요. 한자 외우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다섯째는 외국어로 된 동영상 보여주기입니다. 한국어는 일상에서 충분히 노출되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까지 한국어로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노출할 땐 주로 외국어로 된 동영상을 노출해 주었는데요.
유명 애니메이션들의 경우 대부분 다계국어 버전이 존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서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노출해 주세요. 다만 아이가 동영상을 볼 때 혼자 내버려 두기보다는 아이가 보는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대화도 나눠보고 관심사도 파악해 보세요. 그 외 미디어 노출 시간 등 동영상 관련 팁들은 지난 미디어 노출 Yes or No와 어떤 동영상이 좋은 동영상일까에서 언급했기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는 엄마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외국 사람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 나누기를 바라지만 정작 엄마 자신이 외국어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마가 영어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 아이들도 무의식 중에 외국어는 무서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영어를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지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영어는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고 의사소통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동양권에서만 발음을 신경 쓰는 것 같네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영어 발음이나 문법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는 안전한 존재들입니다. 아이한테만이라도 편안하게 외국어로 말해보세요. 또한 엄마가 아이에게 매일 하루에 한 권씩 듣고 따라하기를 시키고 싶다고 그것을 아이가 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첫째 아이처럼 스스로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배우는 것에 크게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엄마가 즐겁게 외국어를 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외국어는 쉽고 재밌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외국어를 떠올렸을 때 두려움이 아닌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저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흥미를 끌어주고 자연스럽게 다계국어를 노출해 주었는데요. 저희 예슬이의 경우 하루에 한 권 다계국어 책을 읽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다계국어 놀이를 통해서 문장 자체를 통으로 배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른쪽 상단 카드에 다계국어 놀이 재생 목록을 연결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로 접근하면 꾸준히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더 먼저 나서서 그 놀이를 반복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놀이로 언어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가진 아이는 스스로 배우고 익혀나가게 됩니다. 아이마다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니 아이에게 맞춤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처럼 놀이로 접근해 주어도 좋고 책을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동기를 부여해 주어도 좋습니다. 또는 폭풍 칭찬 세례로 고래뿐 아니라 아이를 춤추게 해도 좋습니다. 최고의 외국어 학습법은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닌 아이가 재미있어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꾸준히 실천해야겠죠?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실천. 언어만큼은 왕도가 곧 정도, 정도가 곧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 모든 방법을 매일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흘려듣기, 어떤 날은 회화, 어떤 날은 다계국어 놀이를 하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뿐입니다. 이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책 읽어주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정서적 유대감도 쌓을 수 있고 방법도 편하기에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만해야 지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기 편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영어를 예시로 들었으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각자 확장해주고 싶은 언어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노출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놀다보니 똑똑똑 채널을 운영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